먼저 발생하는 원인은 골다공증이 이제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즉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약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 외상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았든지 하면 이렇게 위아래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골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외상이 심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뒤쪽에 후관절까지도 침범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발생한 척추체의 일부가 뒤쪽에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과 외상 이 두 가지가 뭐 독립적인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인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진 형태로 보통은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말씀드릴 게 병적인 골절 상태. 여기 인제 그림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 뼈 자체가 이렇게 변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뼈 자체, 척추뼈 자체에서의 종양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원발 종양,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됐든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뼈에 전이가 되게 되면 원래 있던 단단한 뼈 구조가 종양의 어떤 세포 조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강도가 떨어지니까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로 인해서 또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함께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척추 골절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바로 인제 수술적인 치료를 저희가 고민을 해 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해 드려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지구 중력을 받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통증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워서 좀 지내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하지만 또 인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누워 계시면 근육이 금방금방 빠져요. 또 그리고 폐렴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치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 통증이 심하시니까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죠.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리고 인제 뼈가 많이 약하실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저희가 같이 투여를 하게 되겠고요. 보조기 사용은 저는 거의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물 자체에 골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부스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기를 착용을 함으로써 척추를 지지해 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척추와의 안정성을 같이 좀 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 사용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보존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함 인제 해서 인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 사실 하기는 쪼끔 어렵고요. 인제 급성기를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력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유연성이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위한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을 인제 잘 잡아야 또 재골절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인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치료를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메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제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갖고 오셨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척추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척추체 자체의 골절만 해결해 드리면 될 것이지만, 이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걸 고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같이 동반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환자다라면 척추체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체 풍선 성형술, 요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인제 척추 시술이라는 방법으로 요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후방으로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을 통해서 그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고 고정을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절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감압 수술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척추체 성형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척추체 자체에만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뒤쪽에서 우리 거의 이제 바늘을 찌르듯이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로 이제 바늘을 쭉 찔러서 척추체까지 이런 바늘, 굵은 바늘을 하나 찔러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통해서 의료용 시멘트를 외부에서 주입을 하고, 그래서 이 골절되어 있는 부분으로 의료용 시멘트가 쭉 퍼지게 되면서 이 뼈의 강도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가 굳을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열되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까지도 약간 어찌 보면은 열로 인해서 짖어지는 효과, 이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시술이고요. 그리고 척추체 풍선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체 성형술과 비슷한 방식인데 더 많이 압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 척추체 자체가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움직이실 때 척추체 자체가 찌그러졌다가 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늘을 찔러서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을 부풀려서 원래 모양의 척추체 높이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시멘트,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척추체의 그 높이를 복원시켜 드리는 시술이 이제 척추체 풍선 성형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후방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척추를 보통 이렇게 세로에서 봐서 세 군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요 부분에서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후종 인대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 인대가 또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인대가 손상을 받았다면 척추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후방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까지도 만약에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더더욱이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아서 요 마디에 보시면 지금 골절이 발생을 해 있고 그래서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나사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던 수술을 해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서 치료를 잘 해드렸으면 뼈가 약해진 건 치료를 또 따로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뼈의 강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뼈가 새로 생성되는 기전이 있고 이 새로 생성된 뼈가 이제 분해가 되는 그래서 골이 흡수되는 그리고 골 형성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밸런스를 맞춰서 뼈의 강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느 정도의 골밀도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골밀도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뼈를 생성시켜 드려야 되는 치료를 해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골 형성을 촉진해 드리는 약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골감소증 정도 아니면 심하지 않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골이 흡수되는 것만 떨어뜨려 드려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골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아니면 랭클 이니비터 이거는 이제 요즘 새롭게 개발돼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인데 이러한 약들 이제 프롤리아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사제로 이제 투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골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뼈를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약은 이제 저희가 부갑상선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부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사제로 투여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스크랄로스틴 이니비터라고 얘기하는 요즘 이것도 새로 나온 약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죠. 그래서 이베니티라는 이런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이런 골다공증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폐경이 지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약들, 우리가 뼈의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성분들,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제제 같은 이런 약제들도 함께 저희가 동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요 가져온 표는 실제로 골대사학회에서 이제 골밀도 측정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이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폐경이 되신 폐경 이행기에 있으신 여성이라든지 폐경 후 여성,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거나 하시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뼈의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골밀도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현재 뼈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본인이 알고 또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연세가 되시면 뼈가 많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골밀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70세 이전이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좀 태우신다든지 하면 이제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골밀도를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골다공증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다라면 더더욱 고위험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요런 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본인의 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골절이 단순 골절이 아니라 어떤 원발 종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이에 의해서 처음 골절로 암이 진단되시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허리에 통증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